이 핵심 포인트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냐가 포인트야.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냐.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와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있냐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첫 번째,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고 헬륨이 그 다음 많죠? 우주에는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인데 그 중에 기타 성분 있지. 기타 성분이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인데 그게 2%거든. 이 기타 성분 가지고 나머지 행성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우리 지구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다 저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타 요 성분이 나머지 이체를 제외한 암석 성분을 이루는 대부분의 성분들이다. 첫 번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구하고 사람인데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 철이 제일 많죠?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비교로 지각을 구성하는 게 뭐가 제일 많냐면 뭐였어?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규소였어. 산소, 규소, 성분 1등, 2등이었다면 지구라고 부르면 지구는 지구 내부에 있는 내핵과 외핵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철이 제일 많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되고요. 생명체에는 당연히 뭐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질량비입니다. 산소의 질량비가 제일 많고 무겁죠. 그 다음에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산소, 탄소 정도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외에도 규소, 마그네슘, 니켈, 그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주에서 빅뱅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 뭐밖에 없다. 수소와 헬륨밖에 없다. 빅뱅을 통해 만들어진 건 수소, 헬륨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들, 이런 질소, 탄소, 규소, 산소,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출발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 표를 제시해주고서 구멍 뚫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벌써 이미 많이 풀어봐서 알 텐데. 자, 그리고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별은, 이거 셰프. 당연히 밀도가 큰, 성운의 밀도가 큰 곳이 별이 탄생하기 좋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었는데. 자, 밀도가 큰 영역, 그리고 플러스 온도는 조금 낮은 영역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밀도가 커야 별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겠는데 온도가 왜 낮아야 만들어지냐면 온도가 낮아야 움직임이 둔하죠? 성운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야 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겨서 뭉쳐질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뭉쳐지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탄생한다는 거 체크해 주면 되고요. 자, 성운이 글쎄 형성이 되고요. 그것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수축합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수축한다는 건 이렇게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지구하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면 수축하는 거죠. 서로 잡아당기는 느낌이야. 그럼 이 녀석이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은 중력 중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이 지구 중심, 이 항운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되게 되고요. 이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변화되는 것이다? 열 에너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한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 왜 온도가 올라가는지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여기서는 포텐셜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 체크해야 돼.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가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까지 온도가 쭉 올라가. 언제? 뭐 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별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별은 뭐라고 부른다? 체크. 원시별이라고 체크한다. 원시별. 아직 500만 켈빈밖에 안 됐어. 아직 원시별이다. 그래서 원시별과 별을 구분하는 기준은 온도다. 온도를 가지고 구분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원시별이 먼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주계열성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렇게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살아가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소의 융합 반응을 통해서 살아가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런 정도가 이제 이쪽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체크할 게 1000만 켈빈이고요. 수소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뭐 정확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수소 원자의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의 하나의 질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질량이 사라진 것만큼 뭐로 변화된다? 에너지로 변화가 된다. 이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방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계열성이라는 별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포인트는 핵이 융합되는 거잖아. 핵이 합쳐지고 있죠? 핵융합 반응인데 앞에 써져 있는 이게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핵융합 반응의 재료를 앞에 뒀습니다. 수소를 재료로 핵융합 반응을 할 때 수소의 융합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왜 이름이 주계열성이냐면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된 계열이다.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뭐 주된 계열이다. 또는 하늘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녀석들이 대부분의 별들이 다 주계열, 다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별들이 다 주계열의 별들이 다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살아가므로 주계열성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 하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태양을 좀 생각할 건데 태양의 크기가 태양도 주계열성이거든요. 이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태양은 크기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언제 보면 크기가 커져 있고 작아져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점점 작아진다. 그러고 있지 않죠. 자, 분명히 그동안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주변 내부의 온도가 올라갔잖아. 중력 수축. 그럼 점점점 중력 수축을 계속하고 있다면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 근데 더 이상 태양은 크기가 줄어들고 있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크기가 처음엔 줄었겠지. 처음에 줄다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한 순간 안에서 뭐가 일어나?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부 압력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부 압력으로 뿜어져 나가서 다시 확장되려고 하는 그 힘과 다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이 뭘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크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항상 힘의 평형이 일어나고 있어서 크기가 변함이 없다. 근데 누가 평형이냐? 중력과 내부 압력이 서로 평형 관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살아가다가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 다음 단계로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음 단계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디 보자. 이걸 볼까요? 자, 주계열성 상태일 때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수소가 많이 사라집니다. 지금 처음에는 정신이 또렷했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죠? 그죠? 비슷한 거야. 사라졌죠? 벌써. 많이 사라져요. 많이 사라지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많이 사라져요.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완전 사라진 건. 완전 사라졌으면 쓰러졌겠죠? 네,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사라져. 여기 한 30%를, 너는 한 20%밖에 아직 잘 사라진 것 같아요. 한 30% 사라지면은 아직 70%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의 융합 반응이 버벅거립니다. 버벅버벅거리면은 누가 밀고 들어와? 중력이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중력이 쭉 밀고 들어오면서 내부의 온도가 또 올라가요. 내부도 또 올라가.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1억 켈빈 정도? 1억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중심에서 아까 잔뜩 만들어놨던 무엇이? 헬륨들이 핵 융합 반응을 또 시작해요. 중심부에서 핵 융합 반응을 이제 말 헬륨 핵 융합 반응이겠죠? 헬륨 핵 융합 반응을 안에서 하게 되고요. 중심부가 1억이니까 주변부는 당연히 1000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부에 남아있는 70%의 수소들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뭐 한다? 수소의 융합 반응을 또 한다.
그래서 헬륨의 융합 반응과 수소의 융합 반응이 동시에 막 일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부 에너지가 발생되어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밀고 확 커지게 됩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 적색 거성이 되었다. 적색 거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적색 거성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원소들을 만드냐? 적색 거성 만들었을 때 색깔 여기 약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게 있고요.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렇게 만듭니다. 이 그림이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죠.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뭉쳐지면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져요. 이번에 8번이죠. 그래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주변부엔 당연히 헬륨까지 만들겠죠. 바깥에는 수소층이 아직 남아있고.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태양 정도 질량 가진 별의 진화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 가진 별은 뭐까지 만들 수 있냐? 산소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 원자번 8번까지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떠있는 저 태양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산소 정도까지 우리한테 만들어주고 갈 거예요. 같이 가겠지만 졸리면 지금 가요. 가만히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큰 별은 조금 다릅니다. 10배 이상 큰 별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큰 별은 에너지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빛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는 건 재료 소모량도 어마어마하게 재료가 빨리 소모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질량이 작은 별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 짧다? 짧다. 수명이 짧다. 수명이 짧아. 파이팅. 짧아. 그리고 되게 빨리 재료를 소모하다 보니까 빠르게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춰버리고 그래서 빠르게 중력수기에서 또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억 켈빈 이상으로 막 올라가게 되어서 철까지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이 아까 했던 방식의 누적입니다.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조금씩 온도가 낮을 테니까 규소, 황, 산소, 네온, 마그네슘,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것들 정도까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이게 26번이거든요. 철까지밖에 못 만드냐. 우리 118번까지 있잖아요. 그지? 왜 26번까지밖에 못 만드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게 키워드가 이거죠. 매우 뭐하다? 안정하다. 철 원자 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철 원자핵과 철 원자핵 합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이 별은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서 더 이상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지 못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바로 이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죠. 행성 상성은 그 적색 거성, 우리 태양 정도 질량인 적색 거성이 안으로 수축하면서 펑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 에너지 가지고는 어떤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원소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폭발이기 때문에 철 같은 되게 안정적인 원소까지도 뭉쳐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않냐면은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폭발에 의한 폭발력에 의해서 뭉쳐진 거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별에서 또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가 어디까지냐? 철까지라고 말해야 되고요. 다음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폭발에서 어디까지 만들어? 그 유명한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죠. 그리고 92번부터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였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은 우라늄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건데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 봐봐. 태양 정도 질량은 주계활성을 지나서 적색 거성으로 폭발하죠. 행성 상성은 폭발했는데 마치 행성처럼 보인다서 이게 행성 상성운이에요. 행성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건 행성 상성운이 만들어 쾅 할 때 중심부에 이미 뭐가 만들어져 있다? 백색외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행성 성운은 다 날아가 버리고 백색외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문제 중에는 행성 상성운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진화되어서 백색 외성으로 진화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색에서 마치 진화된 것처럼 보이잖아. 마치 진화된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 같은 경우는 주기활성을 지나서 적색거성인데 남다른 규모의 적색거성이 이름을 초거성이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초거성이 펑 폭발할 때는 초신성 폭발한다고 하고요. 10배 정도 큰 별은 중성자별로 진화하고요. 30배 정도 큰 별은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중성자별은 중성자들만 뭉쳐가지고 별처럼 깜빡깜빡거리는 별로 진화하게 돼. 블랙홀은 뭔지 알죠? 자, 그렇게 진화하는 어떤 과정 정도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건 약간 암기죠. 이름들을 좀 암기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별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됐죠. 태양계의 형성을 볼게요. 태양계가 되게 헷갈리는데 태양계를 구성할 성운들이 먼저 뭉칩니다. 앞으로 태양계 전체를 만들 성운들이 잔뜩 이렇게 모여있어. 얘네들은 아직 졸리지 않아요. 졸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막 모여있어요. 현재.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합니다. 수축하면은 중심부를 향해서 막 수축하니까 중심부에 원시태양 보이죠? 중심부에 굉장히 밀도가 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수축을 하는 과정 중에 완벽한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수축하지 않고요. 살짝만 힘이 흐트러지면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하니까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회전을 하게 돼요. 회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전이 시작돼. 자, 안정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이 되졌다. 자, 일단 성운이 안정적이었다고 친다면 어떤 초신성 폭발 같은 폭발이 꽝 일어나면서 또 강력한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또 회전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회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회전은 먼 곳에서 회전할 때랑 안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회전할 때 회전 속도가 달라요. 중심부로 들어와서 회전할 때는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부로 더 수축을 많이 할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중심부로 많이 수축한 이후에는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원심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원심력 안에 있으면 졸리겠어, 안 졸리겠어? 저는 졸리지 않겠죠, 그지? 원심력 피가 쏠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중심부에서 원심력 때문에 다시 물질이 퍼져 나갑니다. 자, 이때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처음에 중심부로 모여들 때는 중심부의 양이 되게 많잖아. 근데 이게 회전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물질이 퍼져나가면 중심부의 물질의 양은 줄어들죠. 그리고 밖으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퍼져나간 물질이 나중에 행성이 되는 겁니다. 퍼져나간 물질이 나중에 행성이 되고 중심부에 남아있는 물질이 앞으로 태양이 되겠죠. 그렇게 태양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겨난 걸 원시태양이라 불러주고 미행성체가 생겨났다고 표현을 하고요. 미행성체들은 또 충돌해서 행성이 되어가죠. 행성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좀 읽어주면 되는데 정리해볼게. 태양계 성운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태양이 형성이 되고 회전 속도 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원시원반, 좀 퍼져나간 물질을 원시원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원시원반은 원시태양은 또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원시태양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 원시태양이란 말과 태양 나오죠? 다르죠? 아까 원시별과 별과 똑같은 거야. 원시태양은 아직 1000만 켈빈 도달하지 못한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은 1000만 켈빈 도달한 태양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원반이 막 회전하면서 거기서 각각의 고리에서 기체와 티끌이 뭉쳐져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미행성체들이 합쳐져가지고 행성이 됩니다. 미행성체들은 이제 합쳐져서 행성이 된 녀석들을 미행성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쭉 흐름대로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태양 중심으로 만들어진 8개의 행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잘라서 이쪽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라 불러줍니다. 지구형 행성은 이제 암석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체로 되어 있는데 암석은 녹는점이 높죠. 그래서 녹는점이 높은 물질이 이쪽에 있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녹는점이 낮은 물질이 이미 녹고 끓어서 멀리까지 도망가 버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도망간 기체들은 녹는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미 녹고 이미 끓어가지고 너무 가벼워져서 멀리까지 도망가 버렸다. 가벼운 게 에너지가 많잖아.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버린 거고 얘네는
녹기만 하고 또는 녹지 못하고 그래서 좀 멀리까지 도망가지 못한 느낌으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안쪽에 위치하고 얘가 바깥쪽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더욱더 큰 중력을 받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지구형은 이것들에 비해서 물질이 좀 적어요. 다른 말로 질량이 좀 작습니다. 질량이 좀 작아. 질량이 작은데 잘 봐. 질량이 작은데 질량이 대부분 작아. 이 질량이 작다는 특징 때문에 중력도 작겠죠. 중력이 작으니까 주변의 물질을 끌어오지 못해. 그래서 위성도 없거나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위성이 없어요. 근데 지구가 한 개 있죠. 누구? 달. 화성은 두 개 있죠? 두 개 있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질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질량은 작은데 크기는 더 작아. 얘네들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밀도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작아. 근데 부피는 더 작다니까 밀도는 오히려 큽니다. 누구에 비해서?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밀도는 커요. 목성형 행성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 8개 행성을 우르르 잡아가지고 물에다 던지면은 대부분 다 가라앉죠. 얘네들 더 빨리 가라앉고요. 얘네는 천천히 가라앉는데 토성은 오히려 뜨죠. 밀도가 물보다도 더 작습니다. 1보다도 작아요. 밀도가 그 정도 작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질량이 커요. 질량이 매우 크다 보니까 중력도 크죠. 그래서 목성은 몇 개 위성? 60개 정도 위성을 가지죠. 주변에 물질을 끌어들여서 자기 주위를 돌고 있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작은 고리가 있습니다. 다 고리가 있어 원래. 다 고리가 있어. 다 고리가 있는데 선명하게 찍힌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희미한 고리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목성도 고리가 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희미한 고리가 있어요. 중력이 크니까, 질량이 크니까 중력도 크고 중력이 크니까 고리도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고요. 얘네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냐면 태양에서 거리가 머니까. 자전이라는 건 혼자 도는 거잖아. 자, 수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혼자 돌려고 하는데 태양이 잡아당기니까 잘 못 돌아. 자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근데 태양에서 멀수록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그래서 토성 같은 경우는 토성 같은 게 이렇게 동그랗게 늦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자전 속도 너무 빨라서 자전도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20률이라고 하는데 중심부가 타원처럼 많이 변해있다. 자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해요. 자,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 뭐예요? 이 줄무늬도 그래 생겨난 겁니다. 줄무늬들도 막 기체를 잔뜩 모아놓고 가운데 손 집어넣고 막 돌리면은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줄무늬가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요. 목성형의 가장 큰 포인트 점 하나. 마지막에 천왕성, 해왕성에도 점 하나 체크 해갖고 여기는 대적점, 얘는 대흑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누구예요? 응? 목성. 질량도 얘가 전체 요 행성들의 질량을 100으로 본다면 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적점이 있다는 거, 위성도 되게 많다는 거, 얘는 뚜렷한 고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밀도가 매우 작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천왕성과 해왕성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잖아. 메테인, CH4라는 메테인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CH4, 메테인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천왕성이 좀 특이하죠? 천왕성이 특이한 게 뭐냐면 자전축이 누워있어요. 자전축이.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치? 얘는 더 누워서 완전히 누워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가 공전을 이 방향으로 할까요? 공전. 지구는 이렇게 공전 궤도에 대해서 이게 공전 방향이라면 공전 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얘는 공전 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날아갑니다. 지구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돌면서 뭐예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서 완벽하게 나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나란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해왕성은 이제 대흑점을 가진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구형 좀 볼게요. 지구형. 수성은 제일 가깝죠? 가깝다 보니까 얘한테 대부분의 기체 같은 거, 대기도 다 뺏겨서 대기가 없어. 대기가 없어서 얘는 뭐가 포인트냐? 달과 매우 수상하다. 달처럼 크리에이터도 많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대기도 없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대기가 없으니까 풍화 침식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수성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달과 매우 수하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금성 같은 경우는 뭐가 키워드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왜 노란색으로 보이냐면 표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쌤이 기억하기로 왜 뜨겁더라? 470도입니다. 자, 이 정도 온도가 되는데 표면 온도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온난화처럼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있어. 이산화탄소가 여기 대부분이에요. 이산화탄소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뜨거워진 거다. 앞으로 지구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이 어떤 그런 의미, 그런 행성이 여기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무거운 거예요. 혹시 무거운 거? 무겁다 보니까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누르니까 이 안에 기압이 90기압, 우리 지구가 1기압이죠. 90배 높은 기압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착륙을 할 수 있지만 착륙을 안 하는 거죠. 착륙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90기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표면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되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이것이 샛별? 실제 별은 아니지만 행성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이제 샛별이라고 금성을 갖다가 샛별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구는 뭐 말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많은 행성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녀석은 키워드가 뭐냐면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짧은 아니다. 맞아, 붉은색인데 붉은색인 이유가 뭐냐면 왜 붉은색이야? 산화철. 봐봐. 지구에는 철이 안쪽에 매장돼 있죠.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철이 바깥쪽에 나와 있고 그 철들이 산소랑 결합해서 다 녹슬어 있는 거예요. 녹슨 철이 빨갛게 바깥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극관이라 그래서 양쪽 끝에 이산화탄소와 얼음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의 극관이 보입니다. 저희도 자연수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과 겨울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극관이 더 여름에는 극관이 작아지겠죠? 이산화탄소와 얼음이야, 극관이란. 이산화탄소 얼음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작아지고요. 겨울에는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걸 왕자의 별이라 부르는 이유가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극쪽에 왕관을 쓰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왕관을 쓰고 있다. 라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또 옛날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나 행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올림푸스 황산 같은 것들도 여기 있죠. 어떤 특징들 정리해서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행성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위성, 단시령 됐죠? 자, 마지막 생명탄생 과정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원시 지구 형성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우리 영상 하나 보면 끝나는데 자, 제가 상상해보자. 미행성체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성이 될 거잖아. 앞으로 지구가 될 미행성들이 막 충돌하고 쾅쾅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어마어마한 충돌로 인한 열 때문에 다 모조리 녹아가지고 다 녹아서 마그마 상태. 액체 상태인 마그마 상태로 다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 거기다 또 다른 미행성들이 또 꽝 충돌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그 열 때문에 녹아서 액체 덩어리인 지구를 상상하세요. 현재 크기는 0.1R. 다시 말해서 현재 지구의 크기의 10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게 계속 충돌하면서 현재와 같은 크기로 변해서 하는 거야. 자, 현재와 같은 크기가 그럼 되었어. 미행성체의 충돌이 많이 줄어들겠지. 아까 액체 상태의 그 지구를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러주거든. 마그마 바다? 체크.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을 때
액체다 보니까 무거운 게 안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핵과 외핵이 안쪽으로 가라앉고 멘틀 그 위에 지각이 뜬 거예요. 이 마그마 바다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게 그때 안으로 들어가고 밀도가 가벼운 게 위로 뜨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행성체 충돌로 줄어들고 지구의 크기도 어느 정도 현재와 비슷한 크기로 변화가 되었을 때 이제 미행성체가 많이 충돌 안 하니까 이제 지각이 이제 점점 식을 거 아니야? 점점 식어가면서 액체가 식어가면서 겉에 지각이 고체로 변해갑니다. 그게 바로 원시 지각이야.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시 지각. 즉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식다 보니까 대기 중에 있는 공기도 식어서 수증기가 식어가지고 액체로 응결돼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원시 바다가 원시 지각 위에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당시의 바다는 하나도 안 짜. 그지? 그냥 비가 내린 거니까. 나중에 지각에서 잘 들어. 지각에서 칼슘 또는 나트륨 성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염소가 공급이 되면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가 점점 짜지게 된 거고요. 맷돌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 만드는 맷돌 알아요? 그게 바다에 빠져가지고 점점 짜졌다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 지각에서 온 나트륨과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염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짜진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서 이제 뭐가 탄생한다? 생명체가 진화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 흐름을 쭉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격까지 있는 것들은 좀 읽어보고요. 핵심적인 강의만 좀 했어요.